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새 출발을 한다지만 제 시계는 정확히 10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남편 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딱 1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 라일락의 문을 열고 멍하니 화분을 닦고 있었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유난히 어둡고 축축한 오후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풍경 소리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네던 저는 들고 있던 분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 물기를 머금은 짙은 회색 코트, 빗물에 젖어 한쪽으로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흐릿한 흉터까지. 그건 10년 전 차가운 땅에 묻은 제 남편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본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미쳐버린 걸까요? 남자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심장 깊숙한 곳을 울리는 저음의 목소리. 그 목소리마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도진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건축사무소에 새로 부임한 소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운명처럼 매일 퇴근길에 제 꽃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관찰할수록 제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진우처럼 비 오는 날엔 꼭 따뜻한 페퍼민트 차를 찾았고, 꽃을 고를 때 잎사귀를 검지 끝으로 톡톡 건드리는 버릇이 있었으며, 심지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게 진우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심장이 공포와 설렘이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요동쳤죠. 어느 날 그가 장미꽃 한 송이를 사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저를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요. 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심의 싹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진우가 기적처럼 살아있는 게 아닐까?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려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하려고 보낸 사람일까? 저는 결국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의 음악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프러포즈할 때 직접 작곡해서 불러줬던 노래 세상. 그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그 곡을 피아노 연주곡으로 틀어두었죠. 만약 그가 진우라면 반드시 반응할 테니까요. 음악이 흐르자 꽃을 고르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피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노래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가 묘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데. 이상하게 멜로디가 가슴을 찌르네요. 제목이 뭐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진우가 아니구나. 그가 진짜 진우였다면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 노래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그가 다가와 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제발.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는 영문을 모른 채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다가 씁쓸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마저 진우와 너무 닮아서 저는 더 비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꽃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0년 전에 고요하고 죽은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빗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강도진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나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감기 들어요. 그는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선 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에게 제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내 이름을 어떻게? 그가 품 안에서 물에 젖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남편의 수첩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당신 남편분 거죠? 10년 전 그 버스 사고 현장에 저도 있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려왔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고로 버스가 전복됐을 때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폭발 직전이었죠. 그때 피투성이가 된 어떤 분이 기어와서 제 다리를 빼내주고 저를 창밖으로 밀어내줬습니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리고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분이 꽉 쥐고 있던 이 수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꼭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살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10년을 도망쳤습니다.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닦아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사고 화상 때문에 얼굴을 다 갈아엎어야 했거든요. 의사가 어떤 얼굴을 원하냐고 묻더군요. 그때 제 손에 쥐어있던 수첩 속 사진. 저를 살려준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생각했나 봐요.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이 사람처럼 따뜻한 얼굴을 가지고 싶다고.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가 남편을 닮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버릇들은 생명의 은인을 닮고 싶어 10년 동안 그를 연구하고 그리워했던 그의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껍데기를 훔친 게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의지를 가지고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젖은 수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분의 마지막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부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행복해져. 너의 웃는 모습이 내겐 가장 예쁜 꽃이야. 그 글귀를 본 순간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멈춰있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무릎 꿇은 도진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도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줘서, 살아남아줘서 고마워요.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를 위한 위로였습니다. 지금요, 도진 씨는 여전히 제 꽃집의 단골 손님입니다. 물론 더 이상 그에게서 남편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남편과 얼굴만 닮았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페퍼민트 차보다는 달달한 믹스 커피를 좋아하고 꼼꼼한 남편과 달리 덜렁거리는 구석이 있는 남자죠. 가끔 그를 보면 남편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살려낸 이 사람이 지금 제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딸랑 마이너스 문이 열리네요. 그 사람이 왔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믹스 커피죠. 제 멈췄던 시간은 이제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